아니 뭐 무슨 일로 이 자식아. 아유 진짜. 아 진짜 와 이발이 진짜. 초딩한 우리 내가 진짜 못 적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20일. 네. S1M10 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거 안 켰네.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지? 풀이가 어느 정도 남았나? 진도를 먼저 나가도 되겠지? 아니요. 어디까지 했니? 무리함수 끝났니? 여기 했어요. 무리함수? 네. 몇 개 안 남았으냐 마무리 하고 갈까? 내가 봐요. 솔직히 정회 수에서 아니다.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빨리 얘기해봐 뭔데?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한두 개. 자, 세 문제만 하면 되나? 세 문제만 하고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어디까지 내줬어? 190점이요. 190페이지까지 내줬어? 아 여기까지? 그러네. 또 할 게 또 많다. 자, 빨리 해봅시다 그러면. 빨리 할게요. 167번까지 하다 말았나?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167번까지 했죠?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그죠? 168번 했나요? 168번부터 할게요 그러면. 자, 오른쪽 그림은 정의역이 x가 2보다 같은 거에 꼭지점의 좌표가 2,3이 2차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x가 6하고 12 사이에서 f 인버스 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y 이퀄 x 그래프 그려볼까요? 어차피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f 인버스 x는 맞습니까? 역함수는 y 이퀄 x에 대칭으로 그려지잖아. 그러면 얘는 시작점이 2,3이 꼭지점이죠. 2차 함수의 꼭지점이.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2부터 시작을 하겠죠?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그래서 y 이퀄 x에 대칭이 되게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x가 6하고 12 사이에서니까 6일 때가 한 이 정도, 그 다음에 12일 때가 한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건 아니고 이 사이에서만 우리가 이 f 인버스 x의 그래프에서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어떨 때 최대값을 갖겠어요? 6일 때겠습니까? 12일 때겠습니까? 12. 네, 12일 때가 되겠죠. 12일 때의 함수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fx의 함수를 우리가 구해줄 수 있어요. 최고 차이 계수는 뭔지 모르지만 x-2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쵸? 그럼 a 값을 우리가 구해볼까요? a 값을 구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4라는 점을 지나는 거니까 3하고 4 넣어주면 되겠죠? 3 넣어주면은 x에다가 3을 넣어주면은 a 플러스 3이 4죠? 그래서 a가 1 나오면 돼요. 그래서 fx가 x-2의 제곱 더하기 3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값은 어떤 값을 구하는 거예요? f 인버스 12 이때의 값을 k라고 한다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할 수 있죠? 맞아요? 정환이 어떻게 구하지? 그 F에다 fk가 그렇죠 12죠 그쵸?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할 겁니다. f 인버스 x 구하지 않고 물론 구할 수 있습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k를 넣어줄 거예요. k-2의 제곱 더하기 3이 12니까 k-2의 제곱이 9가 되겠죠?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5죠. 이코르 빵이고 k 마이너스 5 k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럼 k가 두 개의 값이 나오지만 그래프로 봤을 때도 알 수 있죠. k가 뭐 나와야겠어요? 양수 나와야겠죠. 그래서 k가 5 나와주면 됩니다. 되시겠죠? 세랑쌤 어제도 나왔나 보더라.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S1반 누구 나왔어? 그랬더니 혜린이밖에 안 나왔대. 혜린이 찐사랑. 저도 세랑쌤 찐사랑. 뭐라고? 저도 나오려고 했는데 넌 카톡에서 나왔잖아, 그지? 카톡에서 출몰했잖아, 그지? 세강이는 내 찐사랑. 아니 맨날 새벽에 막 밤에 물어봐. 그것도 그 답지에 있는 거, 요거 왜 이렇게 돼요? 이런 거. 이게 모범생. 아이씨 시끄러. 아 진짜 씨. 아 그래 그런 거라도 물어보는 게 어디냐. 그래. 조금씩이라도 발전해라. 물어봐도 되나요? 어? 물어봐도 되나요? 아 새벽에? 네. 아 그래. 혹시 너는 언제 주무세요? 뭐 대충 없어. 그냥 나는 이 시간에 딱 자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겁나 피곤할 때 그냥 쓰러져서 자. 그런 스타일이야. 새벽 3, 4시에도 아니 일찍 잘 때도 있어. 일찍 잘 때도 있고 늦게 잘 때도 있고. 4시 47분인가 잤잖아. 아 시끄러워 너무. 뭐라고? 4시 47분에 맞았다고? 답장이? 맞아. 어제는 밥 먹고 너무 졸린 거야. 그래서 일찍 잤는데 그때 깼어. 그랬어. 아 애기들은 무한 체력이더라고. 아니에요. 너 빼고. 아니 무한 체력이야. 노는데도 끝이 없어. 키즈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어이씨 계속 뛰어댕겨. 아 신기하다. 힘들더라고. 키즈 카페 나이 몇 살까지예요? 어? 너도 가고 싶어? 그럼 조카 데리고 가. 조카 데리고 아, 보호자로. 너는 안 되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여기 가서 딱 재밌다고? 재밌지 않아요? 피지컬. 그런가? 우리 그 영상 알아요? 그 키즈 카페 애들 있는데 어른이 딱 와가지고 그 애들 딱 도망치고 그 외국 영상 아니에요. 애들을 친다고? 그러니까 큰일 어른이 들어가서 그 막 이제 안위를 피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큰일 날 소리 아니야? 애들을 치면 안 되지. 응? 그러면 부모님들은 와라락 달려들 텐데. 장난감 칼 가지고 애들 그냥 놀아주는 척하면서 놀아주는 척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그 유명 영상 쓰고 애들 딱 날아가고. 어디 보겠다. 65번 또 볼게요.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고. 누가 채원이야? 여자친구야? 근데 왜 자꾸 핸드폰을 하고 빨리 집어넣어. 남자친구는 내가 봐주는 텐데. 아니면 빨리 집어넣어. 자, fx와 곡선 gx가 점 1,3에서 만난대요. 자, 얘는 fx 무리함수죠. 얘도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무리함수가 있는데 얘가 역함수랑 만나는 지점이 y = x뿐만 아니라 1,3에서도 만난다는 얘기죠. 맞아요? 자, 그럼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어떤 형태로 그려져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y가 삐딱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냥 합시다. y = x 이렇게 될 거고 1,3이면은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곡선 fx랑 곡선 gx가 1,3에서 만날 때 g5의 값을 구해가라 라고 했습니다. 1,3이 여기고요. 3,1을 또 그려본다면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fx랑 gx가 y = x에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3,1에서 시작해서 왼쪽 위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랑 이거랑 y = x에 대칭이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조금 극단적으로 그려지긴 했어요. 근데 되게 아주 이 부분이
되게 얇아. 요 틈이. 그래서 조금 극단적으로 그려본 겁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아, 참 그리기 힘들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만나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때 G5의 값 구하는 거죠? G5의 값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G5를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F 인버스 5가 되겠죠? 이걸 K라고 한다면 F K 값이 5인 걸로 구해줄 수 있죠.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fx를 우리가 구해 봐야 돼요. fx가 어떤 점부터 시작하는 거죠? 3,1부터 시작하죠? 얘가 또 어떤 점을 지나야 돼? 1,3을 또 지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점이 fx가 시작점이 루트 a의 x-3이 될 거고요. 네, 플러스 1이죠. 3,1부터 시작하는 거고 얘가 어떤 점을 지나야 돼요? 1,3을 또 지나야 돼요. 그쵸? 1,3을 지나게끔 대입을 해주면 a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1 넣어주면 루트 마이너스 2a죠. 네, 플러스 1이 3이다. 그럼 루트 마이너스 2a가 2니까 제곱해주면 4가 될 거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a가 마이너스 2. 자, 그럼 fx를 구할 수 있습니다. fx가 루트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 형태처럼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시겠죠? 네, 그렇다면 여기다가 이제 뭐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k를 넣었을 때의 값이 5다로 k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5라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2의 k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이거 플러스 1이니까 넘겨서 제곱해주면 16이 되겠죠? 16은 마이너스 2의 k-3이 될 거고, 그러면 2로 마이너스 2로 약분해주면은 마이너스 8은 k-3이 되겠죠? k는 마이너스 5 나와주면 되겠죠? k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다. 되시겠죠? 1번이 답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수상 지금 원방, 직방 이런 거 하고 있나? 원방 아직 안 들어갔나? 원방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이제? 선생님도 다른 반에서 항상 원방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로는 그림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타, 세 번째는 스몰 d, 정거기선사의 거리 구하식 있죠? 비례 관계, 그 다음에 원의 성질, 다섯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돼. 네, 그래서 직방도 그렇지만은 그림 무조건 그려보야 돼. 그림. 지금 무리함수, 유리함수도 마찬가지로 그림 계속 그려보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그쵸? 그림만 어떻게 그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뜻도 이해가 되고 이 문제의 뜻을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나가야겠다라는 풀이 방법도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림 그리는 거 잘 해주셔야 돼. 항상 수상이든 수화든 간에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함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시겠죠? 네. 자, 이제 경우의 수로 가봅시다. 경우의 수로 가보겠습니다. 경우의 수 설명했었고, 과제 중에서 질문 안 받았나 아직? 네. 네, 과제 중에서 질문 해보세요. 질문이요. 248, 249번. 설마 과제 다 질문은 아니겠지? 아니죠. 아니야? 네, 악수의 개수 다 얘기했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응? 또. 또 질문이요? 없어요? 질문 없으시면은 이거 하고 갑니다. 왜 자꾸 만지작거려? 무진이가 이거 쳐가지고. 아 그래? 아 이거 좀 앞으로만 좀 와봐. 건들면은 또 힙하기가 아 우진이 새끼 때문에 저 찍히지 않아요? 아 지키나? 내가 아까 무진이 얼굴 보였어요. 아 보였어? 괜찮아. 우린 저작권 이런 거 없어. 초상권 아니에요? 아 초상권 이런 거 없어.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번에도 이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얘기해줬고 약수의 총합 구하는 것도 얘기해줬죠. 그렇죠? 약수의 개수는 이 칸의 개수가 곧 약수의 개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수에다 1만큼 더해준 거는 어떤 걸 의미한다고요? 2의 빵제곱, 3의 빵제곱 이런 것 때문에 1이란 게 곱해지는 거니까 각각의 칸수를 하나씩 더 추가해서 개수를 세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럼 일단은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줘야겠죠? 네, 소인수분해를 먼저 한 다음에 144의 양의 약수의 개수. 소인수분해는 네가 해야지 우진이. 빨리 해봐. 응? 응?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12의 제곱이니까 맞아요? 양의 약수의 개수는 여기다가 1씩을 더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네, 그럼 5 곱하기 3이니까 15개 넣어주면 되죠. 니 거고 있는데 왜 안 적어? 야 이씨 이해를 해야지. 왜 이렇게 되는지 또 모르겠어? 근데 인수분해는 이해가 안 필요하지 않나? 아닌가? 저 아니에요. 1씩 더해주는 왜 더해주는지는 좀 전에 얘기했잖아. 이 칸수를 의미하는 게 약수의 개수고 소인수분해했을 때 2의 2제곱하면 여기다가 2의 빵제곱을 하나 더 추가해서 칸수가 하나 늘어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의 3제곱인데 칸수가 하나 늘어나니까 이 칸수들이 약수의 개수라고 했잖아. 그냥 친구 맞지? 아니야? 손절? 알겠습니다. 되겠죠? 네. 네, 같은 방법으로 해준다면 144하고 504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입니다. 공약수의 개수는 또 뭐랑 똑같지? 종일이? 최대 공약수의 그렇죠.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랑 같겠죠? 역시 세랑쌤의 수제자. 수제자는 전데요? 어? 예제자. 예제자. 그리고 수제자는 저예요. 세랑쌤의 수제비. 수제비. 근데 그건 싹싹 찢어서 끓여 먹어.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랑 똑같겠죠? 네, 약수의 개수랑 똑같다. 그럼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줘야겠죠? 최대 공약수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몰라요? 네, 일단 소인수분해 먼저 해주면 되겠죠.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는 할 수 있겠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랑 또 뭐? 504는? 요리님. 응? 수시자가 뭐예요? 그 숫자라는 것은 빼어날 숫자거든, 한문으로. 그 제자 중에서 가장 뜸인 제자라는 뜻이지. 수제자. 노래방 중에서 옛날에 뭐 수 노래방 이런 거 있잖아. 숫자 거기에서 숫자도 빼어날 숫자야. 뭐 수석 졸업 뭐 이런 거 있잖아. 가장 잘한다는 뜻이지. 대충 이해해 그냥.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제곱 곱하기 7 맞아요? 자 그럼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해요? 얘네들 같은 거끼리 곱한 게 최대 공약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거 들어있는 게 3의 제곱이랑 2의 세제곱이죠? 네. 얘가 최대 공약수잖아. 그러면은 얘는 4에다가 3 더했으니까 4에다가 3 곱했으니까 12개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약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 구하는 거니까 270 소인수분해 또 해줄 수 있겠죠?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3의 세제곱하면 되겠죠? 맞아요? 네. 네, 그렇다면은 얘는 2의 1제곱이니까 두 가지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밑에 250번에서 했던 것처럼 2의 빵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곱하기 3의 3제곱 이걸로 표를 하나 만들 수 있고 2의 1제곱 곱하기 5 곱하기 3의 3제곱 이걸로 또 표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2의 1제곱이 곱해져 있는 거 2의 빵제곱은 1이니까 홀수는 이 표로 만들 수 있는 개수들이 나오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는 5의 1제곱 곱하기 3의 3제곱이니까 거기다가 1씩을 더해서 곱해주면 2 곱하기 4죠? 네. 그래서 8개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필수 예제 5번 도로망에서의 경우의 수를 보는 거였죠. 252번은 오른쪽 그림 같이 세 지점 A, B, C를 연결한 도로가 있다. 같은 도로를 두 번 이상 지나지 않으면서 A점에 출발해 C점을 이동한 다음에 다시 A점으로 돌아온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C지점은 한 번만 지나간다. 자,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경우의 수를 좀 찾아주셔야겠어요. 자, 일단은 A지점에서 출발해서 두 번 이상 가면 안 됩니다. 네, C지점으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A지점으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죠. C점은 한 번만 지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A지점에서 출발해서 C점으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A지점을 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우의 수를 첫 번째로 찾는다면 A에서 B를 거쳐서 갔다가 C를 찍고 다시 B를 갔다가 A로 오는 경우도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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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두? 에? 아, 예? 네? 아, 오. 네? 왜요? 왜? A에서 B로 간 다음에 C지점만 한 번 지나간다고 그랬지 B점은 그런 말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또 어떻게 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A에서 B 갔다가 C 가고 바로 A로 오는 경우 있겠죠. 세 번째로는 A 갔다가 C 갔다가 B 갔다가 A로 오는 경우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B지점 안 찍어도 될까요? 만약에 B지점을 안 찍고 간다면 A에서 C로 갔다가 다시 A로 와도 되죠. 되겠습니까? 그렇죠? 경우의 수를 따져준다면 이렇게 네 가지 경우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에서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 있죠? 두 가지 있죠. B에서 C로 가는 경우 또 두 가지 있죠. 그럼 C에서 다시 B로 가는 경우는 한 번 지나간 도로는 두 번 이상 지나가면 안 되죠. 맞아요? 그럼 C에서 B에서 C로 갈 때 온 길 말고 다른 길로 가야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B에서 다시 A로 갈 때 온 길 말고 또 다른 길로 가야 되죠. 한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2 곱하기 1 곱하기 1이죠. 그래서 네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갔다가 C 찍고 다시 이제 A로 가는 경우죠. 이 경우는 일단은 A에서 B로 가는 경우 두 가지 있고요. B에서 C로 가는 경우 또 두 가지 있고, 그 다음에 C에서 A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12가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경우 세 가지 있죠. 그럼 C에서 B로 가는 경우 두 가지, B에서 다시 A로 가는 경우 또 두 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12가지.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경우 세 가지가 있어요. C에서 다시 A로 가는 경우는 내가 어떤 길 빼고 다시 가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6가지.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몇 가지입니까? 34가지. 34가지 보시면 되겠죠. 쌤, 네? 저 B-A는 뭐예요? 네? B-A는 뭐예요? B- 이거 있어. 저기 1번. 화살표지. 화살표. 이렇게 하나 다 받아야 돼요. 경우의 수는 어쩔 수 없어요. 중복하는 거 없이 빠짐없이 개수를 세워줘야만 하니까. 근데 C는 안 가면 안 가면 C 지점으로 이동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그죠?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필수 예제 6번 색칠하는 방법의 수 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영역하고 인접해 있는 걸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색을 칠하지 않게끔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또 까다롭게 생각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뭐냐면은 생긴 모양은 막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원의 형태로 만들 수 있을 때, 그럴 때 주의를 해줘야 되는 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 마주 보는 것들을 같은 색으로 칠할 때랑 다른 색으로 칠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주 보는 경우가 같은 색으로 칠하는 경우랑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 나눠서 생각해 줘야 돼요. 같은 색으로 칠하는 경우 또 이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 이 문제에서는 아니지만
이러한 형태의 문제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줘야 된다라는 거. 색칠하는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형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마주보는 영역. 그러니까 접해 있지는 않아. 접해 있지는 않고 점 하나를 기준으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영역을 칠할 때 같은 색을 칠할 때랑 다른 색으로 칠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 가지 영역이 있죠?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지금. 네 개의 영역이 있는데 서로 다른 네 가지 색을 칠해서 네 가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지만 영역은 구별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중복 가능하지만 영역은 구분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해봅시다. 대표적인 문제로 본다면. 자, 그러면 이제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얘를 뭐 A, B, C, D 영역이라고 해본다면 B하고 C를 이제 같은 색으로 칠하는 경우나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B하고 C를 같은 색으로 칠한다. 그럼 네 가지 중에서 하나 색 칠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네 가지 색 중에서 하나를 결정을 해주는데 내가 만약에 B를 네 가지 색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주면 자동으로 C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같은 색으로 칠하는 거니까. 그래서 4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얘는 색을 정해줄 필요 없잖아. 같은 색으로 칠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같으니까 몇 가지 색 칠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색 중에서 칠할 수 있죠. 맞아요? 네, 세 가지 색 칠할 수 있고요. D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얘랑 같은 색이니까 얘랑은 겹쳐지지 어차피 않을 거니까 세 가지 색 칠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6가지 색 칠할 수 있겠죠. 만약에 다른 색으로 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하고 C하고 다른 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B 입장에서 이제 일단 네 가지 색 칠할 수 있죠. C 입장에서는 B랑 다른 색 칠하는 거니까 세 가지 색 중에서 칠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A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다른 색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색 칠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색 칠할 수 있죠. D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다른 색이니까 두 가지 색으로만 칠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예요? 48가지죠? 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서 84가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적어주세요. 적어주라고요. 또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정희는 적었지? 저 역시 세랑쌤의 애제자. 저도. 어? 아, 너도? 넌 어제 안 나왔다며. 있는지 몰랐어요. 있는지 몰랐어? 그래. 유찬 아니 뭐야? 잠깐만. 유찬이가 아니잖아. 심한. 아 잠깐만. 갑자기 기억이 이게 뭐지? 잠깐만. 갑자기 이름이 잠깐만 기억을 할 거야. 자, 아실 것 같은데. 시끄러. 예. 힌트 드릴까요? 힌트. 이명 성윤. 네? 이 나쁜 놈. 성윤모? 잠깐만. 되게 비슷한데. 윤호. 맞다. 윤호. 맞아. 윤호였어. 윤호는 내 애자자이로. 저 지금 거부한 거 지금? 와. 나 실망. 실망. 삐졌어. 실망. 안 해. 좋은. 못 적었는데. 씨 빨리 적어. 너 때문에 지금 딴 얘기 하고 있는데 씨 빨리 적어. 네? 네? 내 애자자 하라고. 네, 감사합니다. 대답이 좀 영 시원치 않은데. 됐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55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민접한 영역이 많은 걸 기준으로 먼저 생각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2에 칠하는 거 몇 가지 있겠습니까? 5가지 있을 수 있겠죠? 잠깐만, 4가지 색 칠하는 거구나. 4가지.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 칠하는 거죠. 얘 4가지 색 칠할 수 있고 A는 인접해 있으니까 3가지 색 칠할 수 있죠. B 입장에서는 A랑 E 두 가지 겹쳐져 있으니까 나머지 2가지 색 칠할 수 있고요. C도 마찬가지로 B랑 E만 다르면 되겠죠? 네, 2가지고요. D도 마찬가지겠죠? C랑 E 말고 다른 색 칠할 수 있으니까 2가지. 이렇게 색 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2에다가 3 곱해주니까 96가지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지불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자,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경우 있을 거고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먼저 따져줄 거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따져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기준으로 따져준다.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원짜리가 2개 있고 100원짜리가 3개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10원짜리를 내가 1개를 낼 수도 있고 1개를 낼 수도 있고 2개를 낼 수도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맞아? 우리가 약수의 개수 구할 때처럼 지수에다 1 더한 것처럼 같은 방법입니다. 10원짜리가 2개 있을 때 내가 10원짜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1개, 1개, 2개 플러스 1만 해주면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100원짜리가 3개 있으면 내가 100원짜리를 1개, 1개, 2개, 3개 낼 수 있죠. 4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항상 이 문제에서는 빵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아, 내가 편의점 갔다가 살 게 없어서 그냥 나왔는데 빵원 계산해주세요 이러지 않잖아. 그잖아.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한 가지는 빵원을 지불하는 것의 개수는 빼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액의 수는 문제 풀면서 같이 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먼저 구해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이 1개 있으니까 500원짜리 동전을 1개 낼 수도 있고 1개 낼 수도 있으니까 500원짜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1번, 2번으로 해봅시다. 1번을 먼저 풀 때 500원짜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500원짜리 두 가지 방법.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 7개 있으니까 100원짜리는 몇 가지 낼 수 있어요? 1개부터 7개니까 8가지 있겠죠? 8가지가 있다. 10원짜리 동전은 3개 있으니까 몇 가지? 1개부터 3개 낼 수 있으니까 4가지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빵원을 지불한 건 제외한다. 네.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 다 곱해주면 되겠죠. 다 곱하면은 64가지죠? 거기서 한 가지 빼줘야죠. 빵원 지불하는 방법 가지수 빼주니까 63가지 넣으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한번 따져봅시다.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요. 자, 금액이라는 것은 내가 500원짜리를 하나 내는 거나 100원짜리 5개 내는 거나 똑같죠? 맞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환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환전해서 개수로 합쳐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500원짜리 동전 1개니까 내가 700원을 계산한다 라고 한다면 500원짜리 동전 1개랑 100원짜리 동전 2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100원짜리 동전 7개를 낼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쵸? 그 경우를 합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환전할 수 있다면 환전해서 표현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100원짜리 동전 5개를 500원짜리 동전 1개로 바꿀 수 있죠. 반대로 500원짜리 동전 1개를 100원짜리 동전 5개로 바꿀 수 있으니까 100원짜리 동전이 몇 개 있는 거랑 똑같아요? 100원짜리 동전이 몇 개 있는 거랑 똑같아. 5개. 아니 500원짜리 동전이 1개 있으니까 총 100원짜리 동전이 몇 개 있는 거랑 똑같아? 500원 더해주면 되잖아. 100원짜리 동전이 12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맞아요? 이해가 안 가요. 어떤 게 이해가 안 돼? 금액의 수를 구한다는 게 좀 전에 예를 들었잖아. 그래서 700원을 내가 지불을 해. 700원을 계산할 거야. 그럼 내가 이만큼 동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500원짜리 1개 내는 거 1개 내고 10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100원짜리 7개 내는 거랑 똑같다고. 같은 수로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한 가지 방법으로 치는 거지. 금액이니까. 금액을 수,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는 거잖아. 금액의 수를.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서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100원짜리 5개랑 500원짜리 1개랑 똑같은 거니까 결국에는 이 환전한 거 작은 걸로 해야 돼. 큰 걸로 하는 거 아니고 작은 거. 100원짜리가 총 몇 개 있다? 원래 7개에다가 5개 더하니까 12개 있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00원짜리가 12개 있으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한 가지요. 1개부터 12개까지니까 13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기준이라고 그랬지. 그죠? 금액은 환전만 해서 다시 방법의 수랑 계산해주면 돼. 똑같아. 환전만 해주는 거야. 금액의 수는.
되시겠어요? 기준은 뭐라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라고. 그래서 이렇게 100원짜리가 5개, 500원짜리 1개를 환전을 해서 100원짜리 12개 있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야? 13가지죠? 되겠습니까? 왜 13가지예요? 1개, 아 1개. 그죠? 그 다음에 10원짜리는 환전할 수 없죠? 10원짜리 동전 3개 갖고 야 100원짜리 하나 내놔. 그럼 깡패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환전할 수 없으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10원짜리는 3개 있으니까 몇 가지? 4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얘네들을 곱해주면 돼요. 그럼 13 곱하기 4니까 52죠? 맞아요? 52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빵원 지불하는 거는 빼야죠. 그래서 51가지가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2개 더하면은 얼마니? 114?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1을 왜 빼요? 네? 1을 왜 빼요? 얘네들은 똑같은 얘기 또 하기만 해. 내가 좀 전에 뭐라고 했어? 편의점 들려서 살 게 없어서 그냥 나왔는데 빵원 지불해주세요, 빵원 결제해주세요 이러지 않잖아.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면 되는 거지. 그거 빼는 거라고. 빵원 결제하는 방법. 아시겠죠? 다 정리됐습니까? 정리됐어요? 대답들이 없어. 이제 다 썼네? 자 그러면 다음 거 보겠습니다. 시간이 우리한테는 많이 주어져 있지 않아서 그냥 그 연습 문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스텝 1까지만. 스텝 1까지 하고 유제 문제 안 푼 거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열도 또 진도 나가는 거에 따라서 조금 더 늦을 수 있어요. 과제는. 자 순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열. 자 순열은 말 그대로 이 숫자들의 나열, 숫자들을 나열하는 방법의 가짓수를 구하는 겁니다. 순열. 숫자들을 얼만큼 나열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의 가짓수를 구하는 게 순열입니다. 자 그래서 순열이라는 것은 기호로 표현을 해주면 NPR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 P라는 것은 영어에서 퍼뮤테이션의 앞글자 P를 따서 순열의 앞글자를 따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의 가짓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걸 해봤다라고 했어요. 함수의 개수 구할 때 NPR 얘기했었죠? 아니요. 또 얘기 안 했대. 또 아닌데. 이 거짓말쟁이. 진짜 맛있어. 진짜 안 했다고? 어떨 때요? 진짜 안 했다고? 언제요? 함수. 내가 교재 이거 여러분들밖에 교재 안 쓰거든? 저기 함수의 개수 가서 있으면 이런 아이스크림? 오 아예 취소. 농담이고 아니 분명히 얘기해줬어. 얘기해줬는데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어딨니? 근데 잠깐 이거 왜 옛날 거 다 없어졌어? 맞아요. 사랑쌤이랑 있었어요. 아 그래? 그럼 취소. 지셨는데. 취소. 아, 패스. 아이스크림. 다행이다. 함수의 개수는 세랑쌤이었어? 어쩐지. 그래서 얘기 안 해줬구나. 그렇구나. 취소. 물 아이스크림 사올까요? 시끄러. 야 니네 진짜 많이 먹었잖아. 나 지금. 야 세랑쌤보다 더 많이 사줬잖아. 맞아 아니야? 그건 맞아요. 이씨. 쌤이 다 주신 거. 자 다시 얘기할게 그럼. 자 순열 보겠습니다. 이것도 함수의 개수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요거 계산은 해봤을 거 아니에요. 밑에 나와져 있는 형태 요거는 해봤죠. 이거 어떤 거 함수의 개수 구할 때 했어요? 이거? 1대1 함수의 개수 구할 때 이걸로 했단 말이에요. 1대1 함수. 그리고 중학교 때도 이미 이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카드가 1, 2, 3, 4, 5 5장의 카드가 있어요. 이 5장의 카드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해줬지 우진이? 5장의 카드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라. 5 곱하기 5 곱하기 5. 네?
카드잖아요. 하나 썼잖아. 카드요. 네.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쵸.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이렇게 계산했잖아. 이미 여러분들은 방법을 알고 있어. 계산하는 방법을. 얘가 의미하는 게 5개 중에서